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2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시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올려드린 거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 아직 종가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들을 좀 체크해야 돼서 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제가 시황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이 이제 일봉상 120평을 잡는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갭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쵸? 이 20평과 120평이 맞물리는 자리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갭으로 점프해서 탄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출발해서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때리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올라올 때, 그쵸? 매수 미결들이 좀 들어오면, 즉 매수로 포지션 잡는 쪽이 좀 들어온다라 그러면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제 이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늘 거는 이제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가?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 정도면, 정오 전후에 저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찌 됐거나 지금 패턴이나 어떤 흐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시장을 뭐 패거나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들어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도 그렇고 시장이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요때 구간이었죠. 그런 구간 흐름들이 좀 관건이다. 다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시황들은 계속 잡아 드리잖아요. 근데 뭐다? 결국은 그 안에서 계속 그냥 아둥바둥하는 박스를 만들 뿐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까지 좀 또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자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애초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찾을 필요 없다. 그냥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을 인지하는 거지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과연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여건들을 만든 상황에서 과연 하단을 받고 중심축을 넘어서 다시 상단으로 갈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그쵸? 이제 말 그대로 만약에 돈 주고 이 시황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욕할 만한 시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흐름에서는 고점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쵸? 패턴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찍기로 막 뭐 이렇게 사람들 레포트 보면 그랬죠. 막 7,000 까지 간다, 뭐 8,000 간다, 7,600 간다 했는데 그거 다 찍기잖아요, 찍기. 근거들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냥 지켜본다.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세들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요즘에 종목들 시총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 구간은 이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고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거품 구간으로 어 들어선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컷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관심 있으시면 카페로 오시고, 3월 신규 가족 오픈했으니까 오시면 또 재밌는 거 많이 또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일봉은 확인했고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그쵸? 어제랑 오늘은 비슷하죠. 초반에 들어 올려서 버티고, 오늘도 초반에 들어 올려서 버티고. 보통 이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다. 과연 오늘은 늘었을지, 늘었다라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뭐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상방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시아장 대 흐름부터 올라가더니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오랜만에 7만 불 근처에 붙여놓고 있죠.
어느 정도 이 커플링 흐름들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흐름이고, 더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것들을 이용하는 매도 단타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올린 흐름이 역으로 상승을 단타하는 세력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어찌 됐거나 그냥 뭐 눈치껏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전략을 막 짜고 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는 이 거의 외봉으로 올라온 흐름들을 쓰리바닥 맞고 다시 한 번 정도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흐름들이, 이거는 레버러지죠. 과연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지금 충분히 여건들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쌍봉 패턴으로 만드는지, 엔비디아를 매수 쪽에서 혹은 매도 쪽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 그 고점이라는 거는 지금 차례에선 찍기인데, 사실 그렇게 찍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웬만해서는 곧버스 다 물려 있지 않겠어요? 그쵸? 저도 그래서 들어갈 법은 한데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찌 됐거나 곧버스를 들어가면 저는 이 외봉에서 찍기로 들어가는 것보단 무조건 쌍봉입니다. 쌍봉 패턴이 아니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있을까? 지금도 거의 크레이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ETF 효과거든요. 시장이 정말 좋아 가지고 뭔가가 있어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상승이 상승을 낳고 ETF가 계속 매수를 들어와 주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멱살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 지켜보겠지만, 함부로 역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쌍봉 흐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